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권 카르텔로 불려온 친문 시민단체들의 방만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수술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당권 도전을 선언한 데 이어서 연말 연초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당권 레이스가 후끈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우리나라 노조 하면은 뭐 회계가 완전히 깜깜이 회계고 비밀 회계 아닙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강화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입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시민단체들 네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시민단체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네네. 회계도 불투명하고 또 사용도 아주 방만해가지고 그게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수술을 선언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냐. 지금까지 좌파 단체, 좌파 시민단체가 무엇으로서 먹고 살았는지. 즉, 후원금 내지는 후원금보다 더 큰 건 정부 보조금이었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몸집을 불리고 계속 그 정부 흔들기, 그러니까 우파 정부 흔들기, 그리고 특정 민주당 진영 후보들 이렇게 그 지원하기 이런 것들을 나섰고 또 일부에서는 종북 그런 교육에 쓰고요. 자기네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검도를 못 냈어요. 그렇죠. 왜 이거를 사실 그렇게 하라, 정당하게 하라 이러면 바로 이렇게 공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의연 아시잖아요.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아니 쓴 돈을 정확하게 좀 공개하세요. 이러면 너희들은 친일주의자야, 친일파야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그렇죠. 거야. 세월호 지원 뭐 그런 이 단체가 그 돈을 종북 교육에 썼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아니 그거 제대로 투명 어디다 쓴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너희들은 세월호를 지금 부정하고 있고.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되치기를 공격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전해온 그런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그 뿌리를 지금 흔들어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떤 거냐면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세금 있는 곳에 투명하게 그것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세금이 들어간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쓴 돈의 내역은 국민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건 세금이잖아요. 우리들이 돈을 낸 것을 시민단체 쪽에 갔다면 그 시민단체는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보조금 체계를 다시 바로잡아서 이 시민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의기억연대 그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오래 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 비례대표까지 지금 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후원금 유형 문제가 엄청나게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것이 2020년 9월에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이제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4년 내에 다 금배지 달고 자기 특권 다 누리면서 그러고 나서도 지금 대법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를 그러게요. 정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사실 우리 거의 다 언론에 의해서 드러났는데도 지금 제대로 안 밝혀지니 아예 손도 안 댄 시민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최근 들어서 또 촛불 중고생연대 예. 뭐 이런 단체에서는 노동당 8차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이해 높이기 뭐 이런 식의 교육에 5,50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윤미향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들의 그런 부정 이 보조금이나 또 후원금 유용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이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실상이 거의 드러나지를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춰져 온 것을 한덕수 총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노조의 그런 음습한 곳에 햇볕을 네. 확 들게 해가지고 아주 그렇죠. 투명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제 시민단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네네. 사실은 뭐 민노총도 그렇고 정교조라든가 그런 좌파 조직들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단체들도 진보 좌파 이 정치권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아주 튼튼한 네. 어떤 정치 기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한테 보조금, 뭐 후원금 이런 걸 몰아주면서 그 세력들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 초기에 촛불을 들자 하고 뛰쳐나갔잖아요. 네. 다 맨날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광우병 기억하시죠? 6개월을 국가를 마비시켰습니다. 네. 그때 뛰어나왔던 모든 단체들 모두 다 국고 보조금을 받고 네, 그렇죠.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 두 개의 고리죠. 그러니까 하나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하 금속노조니 공공부문이니 해서 이 인파를 동원하는 민노총 부문, 하나는 시민단체 부문, 무슨 네. 연대 무슨 단체 무슨 이렇게 해서 그 시민단체와 민노총이 합쳐서 우파 정권 흔들기를 매년 해왔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제대로 그러면 한번 해보자, 법대로 해보자, 원칙대로 해보자 이렇게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 때는 이 국고 보조금 이런 것들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렇죠. 할 정도로 눈먼 돈이라고. 시민단체들이 예. 눈먼 돈 이 나눠먹기 네. 이것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먹이 사슬들이 아주 잘 짜여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박원순. 네, 맞아요. 박원순 서울시 어마어마하게 진짜 창의적으로 돈을 줬어요. 정말 그랬군요. 창의적인 방법. 온갖 것들을 다 생각해내서 만들어서 뭐 마을 단위 무슨 그런 이 협동조합이니 또 마을에 뭐 마을 알리기 모임이니 이렇게 해서 아주 셀단이라고 하죠. 운동권에서는 왜 세포라고 하잖아요. 세포 조직을 아예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내서 거기에 계속 이 서울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는데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이겁니다. 우파 쪽에 어떤 사람이 우리도 한번 돈을 타보자 하고 시민단체를 해서 서울시에 이제 서류를 내려고 그랬더니 서울시가 우리가 심사 안 해요. 그러고 어디 심사하는 데를 가르쳐줬어요. 보니까 아니 심사한 거 서울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좌파 단체한테 그 심사 자체를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좌파 단체를 만들었어요. 짜고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심사하는 그런 마치 공적인 영역인 것처럼 이름을 달고서는 그걸 단체를 만들어서 아예 지네들끼리 심사하고 지네들끼리 다 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권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좌파 진보 세력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지만 박원순으로서는 서울에다가 지금 알려진 것은 한 579개 네네. 이 시민단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게 자기의 조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하면서 박원순으로서는 자기 꿈을 키워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단체도 이 단체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자기들끼리 심사를 예, 예. 한다는데 예. 예, 서울시 공조직에도 네.
그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시의 예산을 뭉텅뭉텅 띄워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박우순 시장이 거의 3년 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상 참여연대 시절부터 운동을 함께 해온 사람들, 네. 그리고 뭐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함께 했던 핵심 인자들을 그대로 서울시에 데리고 가서 서울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뿌리를 그렇죠. 내리게 만들어서 네. 사실 안팎으로 이 어떤 그런 좌파 단체들에게 이 토양분이 되어주는 그런 구조를 거의 뭐 4, 3, 12년 정도에 완전히 굳어버려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걸 한번 한번 해보려고 네. 제대로 파악을 해보려고 이 시동을 걸었는데 너무나 정말 뿌리가 깊고 너무나 방만해서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공룡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의 저항이 완강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기술들이 도통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체가 아주 발본색오니까 뿌리채 뽑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공들마저도 저항이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박원순의 어떤 정말 그런 게 먹이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확실히 드러내겠다 그런 의지 표명인데 지금 이 보도된 걸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 연간 이런 시민단체한테 5조 원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3조 그리고 지방정부 2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올라서 마지막으로 액수가 한 3조 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조가 더 추가돼서 한 5조 원 가량 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공식적인 어떤 정부의 보조금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세한 항목까지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5년간에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2017년에 한 12조 4천인데 2021년에는 42조 5천, 42조 5천으로 3.4배가 늘어났고 이 민간단체 수도 2017년에 19만 뭐 9천인데 2021년에는 25만 7천으로 한 28.7%, 29%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나 그렇죠. 이런 시민단체들이 건전한 시민단체가 육성이 되고 그럼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정부라든가 그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토착비리라든가 공무원들의 그런 유착비리 이런 것들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단체 특히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때 시민단체들은 그게 권력이 돼갖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부라든가 권력기관으로 진출하든가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하나의 통로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그 뭐랄까요 그 전력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쪽 아까 그 정의기억연대 말씀을 드렸지만 윤미향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정기영 연대 이사장과 뭐 이 수장들은 면면이 계속 승계를 해요. 비례로. 꼭 한 명씩 무슨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한다든지 또 뭐 여성운동 쪽에서 또 한두 사람 계속 여성운동이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연이라든지 여성의 전화라 옛날에 민평년 시절에는 여성의 전화가 있었고요. 또 여연도 있었고요. 여성민우회에서도 거기도 계속 단체장 하면은 비례대표 비례대표로 아주 그냥 뭐 따놓은 당상이 돼버렸죠. 꼭 들어가고요. 또 참여연대도 김기식까지 합치면 문재인 정권 때는 청와대는 참여연대가 다 접수하다 할 정도로 참여연대 사람들이 뭐 대거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뭐 법조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민변 출신들이 아주 이 법률과 관계되는 분야에서는 거의 민변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하다시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민단체가 하나의 권력기관화 돼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잘 육성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풀뿌리
이 민주주의의 어떤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불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단체들의 어떤 부패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골마 터진 것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부정수급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 사실 쓰지도 않으면서 돈을 더 타내서 자신들의 어떤 이 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이랬던 사례들을 이제 그 자기네 정부에서 따진 것만 해도 한번 2019년도를 찾아봤더니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부정수급이 83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년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400억 정도였대요, 부정수급이. 그러니까 2019년도만 딱 꼬집어서 지금 봐도 2배. 예. 가 넘는 그런 수치의 그 지금 부정수급이 이루어져 왔고 뭐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산하에서도 이런데 제대로 따진다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면 얼마나 더 많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윤미향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 그 전과 그 후가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 그 정의기억연대도 사실 안 믿었어요. 국민들이. 그럴 수가 없다. 이건 음해다. 라고 처음에 알았다가 윤미향의 그 통장이라든지 또 윤미향의 딸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면서 야, 지금 시민단체가 정말 투명하지 않구나. 이 정의를 부르짖는데 이 정의 이면에는 상당히 추악한 그런 이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미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금 시민단체 투명해야 합니다 하는데 사실 거의 끽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반발을 하지만 옛날 같으면 아마 폭격을 했을 겁니다. 예. 지금 막 민주당 의원도 머리띠 두르고 지금 대통령실을 포위하고 뭐 연일 한겨레랑 경향신문이 사설로 지금 우파의 뭐 그 음모다 극우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오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반발을 못한다. 이건 이미 캥기는 게 이미 다 국민들이 그거 제대로 해야 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물론 뭐 야당에서는 시민단체 길들이기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참여연대라든가 또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민변 이런 시민단체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많이 받았고 네. 또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역량 있는 시민단체들이 관변화되면서 네, 그럼요. 예. 우리 시민단체가 뿌리를 내리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뭐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시민단체들,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어떤 토양이 되거든요. 거기서 또 시민교육도 되고 정치교육도 되고 어떤 훈련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지금 못한 상황으로 이 진보 좌파 정권에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 그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처럼 가장 그렇게 흔들리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가는 지름길, 공천을 받는 지름길, 민변 역시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보다는 이 하나의 정파에 소속이 돼서 상대 진영 흔들기, 상대 진영 공격하기에 선봉대 역할을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는 야, 이건 순수하지 않다. 정말 시민단체 본연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데 인식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기왕에 칼을 빼들었으니까 시민단체의 그런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운영의 공정성, 공개성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좀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확장하는 또는 총선이라든가 대선을 겨냥한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을 받을 경우 또다시 시민단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념해서 시민단체 이번 그 대수술을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박수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 개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